자,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볼게요. 공정거래법에 보니까 이제 요번에 새로 도입된 내용 중에서 재계에서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거는 다른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아갖고 요걸 좀 골라봤어요. 사인의 금지 청구제라는 건데 이건 이런 거예요.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었을 때 현행법 하에서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 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이거 구제를 받으려고 할 때 현행법 하에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 행위가 있을 때 손해를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구제 수단으로서 시정명령을 구하면 되겠죠. 불공정하니까 그거 하지 마라. 이걸 구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불공정 거래 행위에 의해서 내가 받은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법이 있죠. 두 가지가 있는데, 현행법 하에서는 이 시정명령을 구하는 거는 공정위 가서 해야 됐어요. 공정위 가서 해야 되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거는 법원 가서 해야 되고, 이게 둘로 나뉘어져 있었죠. 그런데 요번에 이 사인의 금지 청구제 요거는 뭐냐면 법원에 바로 금지 청구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공정위 안 가고 바로 법원에 가고 금지 청구를 해달라. 판결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생긴 거죠. 이게 사인의 금지 청구권. 도움이 된 거예요. 사인의 금지 청구권, 이거 악용 가능성 했는데 악용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자료에도 이제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경우 사인의 금지 청구제가 도입이 되면 그러면은 정상적인 경쟁 행위에 대해서도 자기가 좀 손해를 볼 것 같다 싶으면은 바로 소송 제기해갖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경쟁 사업자를 사인의 금지 청구권 이걸 행사해서 소송 제기 당하면 우선 기분도 나쁘고 그리고 소송 제기 당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영업하는데 지장을 많이 초래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업하는데 지장 하기 위해서 법원에 그냥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게 많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 여기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요런 악용 가능성이 우려가 제기가 됐는데도 법은 도입을 했어요. 법은 도입을 했는데 아마 입법자들은 악용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악용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죠. 근데 분쟁은 언제 있냐 하면 어떤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누가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가한 사람한테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소송도 제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특별히 내가 뭐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한테 손해 줄 일은 별로 없어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데 공정거래법이 규율하고 있는 생활 영역에서는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한테 경제적 손실을 주는 게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사업하는 그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준 게 간단한 거죠. A 사업자하고 B 사업자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데 A 사업자가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다운시킨다. 그러면 B 사업자는 매출이 줄어드는 손실을 입거나 아니면은 자기도 같이 가격을 다운시키면서 손실을 입을 수가 있죠. A 사업자가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적법행위죠. 아주 바람직한 행위죠.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손실을 끼치죠. 이렇게 손실을 끼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공정거래법을 규율하는 데서. 그러면은 분쟁이 발생한 소지도 많고, 그리고 여기서 손실을 입은 사람이 적법행위, 위법행위를 따지지 않고 기분 나쁘니까 바로 소송 제기할 확률도 높아진다는 거죠. 공정거래법 규제 영역에서는. 두 번째 보시면은, 자, 어떤 경쟁사업자의 행위에서 다른 경쟁사업자가 손실을 입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신경질이 나니까 사인의 금지 청구권을 행사해서 금지 청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려될 사항은 뭐겠어요? 저 사람의 행위가 위법 행위인가 적법 행위인가를 고려를 하겠죠. 위법하다고 보여지면은 사인의 금지 청구권 행사해서 소송을 제기할 거고, 적법하다고 하면 기분은 나쁘지만 억울하지만 신경질은 나지만 그냥 참겠죠. 근데 이 위법 여부 판단, 요게 지금 공정거래법의 경우에는 위법 여부 판단이 되게 모호해요. 어떤 행위가 위법한지 적법한지. 모호해서 저거 위법이야 라고 해서 금지 청구권을 행사하게 될 확률이 되게 높아질 거다라고 보이는 거죠. 이게 왜 모호하냐? 위법 여부 판단 기준이 모호한데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부당하게 뭐 하는 경우는 안 된다. 원래 해도 되는 행위인데 부당하게 뭐 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 공정거래법 규정 형식이 이런 식이라고요. 근데 부당한 게 도대체 뭐냐?
모호하다는 거죠.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놨어요. 요거는 제가 이제 안경사협회에 있을 때, 안경사협회에 있을 때 이제, 예, 그, 자문을 받고 했던 건데, 뭐, 물론 이거는 뭐, 실제로 뭐 소송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뭐 문제만 됐던 건데, 이런 경우였어요. 그 안경 렌즈 제조 판매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안경 렌즈 제조 좀 독과점적인 지위에 있는 회사였어요. 안경원들과의 관계에서 이 제조 판매 회사가 갑의 지위에 있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안경 렌즈를 안경원들한테 이렇게 팔았어요. 근데 그 대금 지급하는 방식이 조금 특이했어요. 팔고 바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안경원들한테 팔면 이제 안경원들이 소비자한테 다 그걸 판매를 하겠죠. 소비자들한테 판매한 금액 중에 판매한 물량에 대해서만 대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0개를 팔았는데 안경원에서 7개를 소비자한테 팔았으면 7개에 대한 대금만 이제 받는 거예요. 그리고 3개에 대해서는 안 팔린 거. 그거를 안경원이 반품 신청을 하면 반품을 다 받아줬어요. 사실 받아줄 이유는 없었죠. 위탁 판매라면 받아줘야 되겠지만 이 제조회사도 안경원한테 판매한 거거든요. 판 거기 때문에 반품을 받아줘야 될 법적인 의무는 없었어요. 그런데 호의로 그냥 받아줘 왔던 거예요. 수년 동안 그렇게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자가 바뀌었어요. A 사업자에서 B 사업자로 이제 바뀐 거예요. 안경렌즈 제조회사가 영업 양도를 했던가 뭐 그래요. 그래서 이게 바뀌었어요. 근데 B 사업자가 태도를 바꾼 거죠. 반품 안 받아준다. A 사업자들로부터 샀던 물량에 대해서도 안경원들한테 반품 안 받아준다고 한 거예요. 안 팔린 미판매분에 대해서도 대금 지급해라. 이렇게 나온 거죠. 안경원들이 이제 신경질이 난 거예요. 그동안 계속 반품 받아줘 왔는데 안 팔린 물건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신경질이 난 거죠. 그러면서 B 사업자가 그 안 팔린 부분에 대해서 대금 지급 안 하는 안경원하고는 앞으로 거래 끊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렌즈가 인기가 많은 렌즈거든요. 이거 공급 못 받으면 안경원들이 이제 손해가 커요. 그래서 이제 이거 부당한 거래 거절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이 부당한 거래 거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 공정거래법에 나오는 건데, 부당한 거절은 페이지 수가 안 나와 있네요. 법 위반 판단 기준의 추상성 부분에서 세 번째 단락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있어요. 불공정 거래 행위 중에 부당한 거래 거절이라는 게 있는데, 부당하게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행위.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특정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 요게 부당하면 부당한 거래 거절이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고요. 근데 사실 그냥 거래 거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업의 자유가 있잖아요. 영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하고 거래를 할지 말지 여부의 판단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원칙이죠. 거래 거절은 원래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공정거래법은 부당하게 거래 거절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부당한 거냐 안 한 거냐, 이 판단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방금 같은 사안, 그거 부당한가요? 부당하지 않은가요? 부당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저한테 자문을 구했던 안경원들은 다 부당하다고 봤고, 아니에요? 부당하다고 보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라고 보는 사람은 이제 판매를 한 거기 때문에 반품을 받아줘야 될 법적인 의무가 없었다. 법적인 의무가 없었다면은 대금 지급 채무는 있는 거고, 대금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안경원에 대해서 그 이후에 거래를 거절하는 거는 부당할 게 없다. 이렇게 볼 여지도 있죠. 하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도 있어요. 왜냐하면 안경원들은 수년 동안 A 사업자하고 거래를 하면서 반품을 받아줬기 때문에 반품에 대한 정당한 신뢰가 형성이 됐다. 정당한 신뢰가 형성이 됐으면은 B 사업자는 그 신뢰를 보호해줄 의무가 있다. B 사업자가 판 물건도 아니고 A 사업자가 판 물건에 대해서라면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신뢰를 보호해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여지도 있죠. 그 주장도 일리는 있어요. 그 주장에 따른다면 이거는 부당한 거래 거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부당한지 여부가 모호하기 때문에 사인의 금지 청구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사람들은 무조건 부당해 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거라는 거죠. 소송이 제기가 되면 사업자 입장에서는 난 정당하게 했는데 소송 제기당하면 힘든 거죠. 힘들어요. 아까 현행법하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개정법이 아직 시행이 안 됐어요. 시행이 이제 나중에 될 건데, 현행법하에서는 지금 이렇다 그래요.
공정위에다가 이제 시정명령을 구하고 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업자들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는 잘 안 한대요. 이제 현실이 그렇대요. 우선 손해 입증도 어렵고 그리고 사업자들의 관심 대상이 시정명령을 구해서 앞으로 영업을 계속 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을 제거하는 데 있지 기왕에 이미 발생해 있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방금 들었던 예에서 안경원 입장에서 거래 거절 이게 시정이 돼갖고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거, 그 렌즈 공급받아서 소비자들한테 판매할 수 있는 거, 요거에 관심이 있지. 이 일정 기간 동안 판매 못 해갖고 자기가 손해 입은 거 돈으로 배상받는다?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인의 금지 청구제가 도입이 되면 안경원들이 금지 청구하면서 손해배상 청구 같이 한다는 거죠. 하나의 소장에다가 청구 취지 1항 금지하라, 2항 손해배상 청구, 손해배상하라. 이렇게 같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금지 청구를 기왕 할 바에 손해배상까지 같이 하는 건 별로 부담이 안 되니 쉽게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상당히 손해배상을 소송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게 되겠죠. 그리고 청구를 당하는 입장에서 또 이제 부담이 되는 거는 법원의 지금 분위기예요. 지금 법원 판사들이 업무가 되게 많아요. 업무가 되게 과중해갖고, 밤에 맨날 야근이고, 집에 퇴근하면서도 이제 보따리에 소송 기록 싸들고 가고, 집에 가서 일하고 오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 내에서 조정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되게 장려를 해요. 법원 내부에서.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거는 이제 판결까지 안 가고, 원고하고 피고하고 서로 간에 일부 양보해서 그냥 합의 보고 끝내라 이런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끝내면은 판사는 되게 좋죠. 판사 입장에서는 뭐 증거 받고 심리 같은 거 안 하고 판결문도 안 쓰고 뭐 그렇게 해서 쉽게 끝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조정이 되면은 바로 판결이 그러니까 사건이 확정돼 버리기 때문에 항소, 상고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상급심 부담도 줄어들죠. 그래서 조정을 권장하는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인의 금지 청구 사건이 들어왔는데 이게 조정에 회부되면 그 경우를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보자고요. 방금 아까 그 안경 제조하는 회사, 그 회사 입장에서 나는 정당했다고 생각해서 거래 거절을 했는데 사인의 금지 청구 해갖고 거래 거절을 금지하라 소송이 들어와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들어왔어요. 그럼 법원은 조정의 회부를 하겠죠. 조정의 회부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요 피고 입장, 이 회사가 이제 피고죠. 피고 입장에서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요. 조정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일부 양보해서 금지하라고 하는 거 받아들이고 일부 손해배상 해주고 그냥 끝낼 거냐. 아니면은 아니다. 나의 행위는 적법했다 주장하면서 판사님 법으로 판단을 해 주십시오. 판결 절차로 갈 거냐. 조정에 응할 거냐. 판결 절차로 갈 거냐.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는 거죠. 그런데 제 예상인데 사인의 금지 청구가 도입이 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조정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 조정 안 하겠다. 판결로 갈래. 라고 하려면 판결로 가서 이길 자신이 있어야 돼요. 이길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본 것처럼 이 위법 여부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서 이길지 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변호사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공정거래법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도 별로 없고 그리고 변호사도 입장에서도 모호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승소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길지 질지 몰라. 그런데 패소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은 크죠. 아까 금지 청구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같이 들어올 거잖아요. 손해배상이 같이 들어오면은 여기서 지면은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돼요. 불이익은 커요. 분위기는 자기한테 유보적이지 않아. 판사는 조정을 하래. 판사는 조정하라는데 여기서 판사님 저 조정 안 할래요. 판결해 주세요. 그러면은 너 때문에 내가 업무 부담이 과중되잖아. 그러면서 나한테 불이익이 올 것 같아. 괘씸죄에 걸려갖고. 그런 분위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사회적인 약자한테 유리한 결론이면 무조건 정의다라는 식이잖아요. 그런 거잖아. 근데 사인의 금지 청구에서 청구를 받는 자는 아무래도 청구를 하는 자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강자라고. 그래서 나한테 판사나 뭐 누구든 뭐 나한테 우호적이지 않아요. 이런 상황이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조정에 응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제 원고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상황이면 우선 소 제기하고 보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악용의 가능성은 큰 거죠. 자, 오케이. 악용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자, 공정거래법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